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PCB는 다 들어갑니다. 정말 반도체 관련된 모든 부품에, 반도체 관련된 모든 재료에는 PCB가 다 들어갑니다. 자, 작게는 메모리 반도체부터 더 작게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면 GPU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GPU에 대한 총 기판은 더 큰 PCB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PCB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일반 가전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주식이 올라가는 데는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지금 시세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가 결정하나요? 아니죠. 자,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주식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구간에 5월달입니다. 이 구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엔비디아에서 직접 나와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AI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신고가가 발생한 건 1월달입니다. 1월과 2월 초예요. 그 이후에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죠. 2월 빼고 3, 4,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 그 모멘텀은 엔비디아에서 발생한 코멘트가 됐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미 신고가 구간에서 43,000원 대략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승은 2조 가까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삼부토건 같은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오르죠. 뭐 5배도 오르고 뭐 6배도 오르고 이렇게 오르는데,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들어간 돈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물론 에코프로는 더 하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건 단 한 가지예요. 성장 산업이 어디에 있냐. 그건 반도체 당연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더 당연합니다.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 산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업종 산업이 아예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매수할 구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가가 지금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세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상승이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반영이에요. 언제? 지금. 실적은 언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실적을 봐야겠죠. 자, 보세요. 이수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의 22년도의 실적은 1166억. 2년 전 대비해서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이에요. 그쵸? 10배가 좀 안 되지만 10배로 하겠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23년도의 예상 실적은 1000억입니다. 그러면 22년도의 성장폭을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후행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수페타시스는 원래부터 굴뚝주입니다. 안타깝게도. 왜 굴뚝주였냐? 이수그룹 내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 때문에 자체적인 뭐 이런 수급적인 악재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결됐느냐?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수그룹에서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을 분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주사격인 이수화학이 최상단에 있죠. 그러면 이수화학은 그대로 빚을 많이 가진 채로 두고 돈 되는 사업을 떼내면서 평가를 다시 받으면 기업 내에서는 어떤 환경이 갖춰지나요? 자금이 원활하게 돌겠죠. 지금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적의 증가치를 보면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확정치가 나왔어요. 여기 아직 2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에스티메이트의 약자인데 예상치예요. 그쵸? 근데 확정된 겁니다. 이건 실적 발표했어요. 263억이 나왔어요. 예상치 얼마예요? 1000억.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뛴다는 거겠죠. 근데 22년도에 성장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쵸? 성장을 일단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적에 반영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그쵸? 안 될 거라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올랐잖아요. 왜 올랐어요?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은 왜 풀렸어요? 이수그룹 내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뭘로? 분사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원래부터 굴뚝주였고 지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저평가에서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데 프리미엄을 받기에는 지금은 모멘텀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건 기술적인 모멘텀 때문에 그런데 뭐 앞으로 성장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기술적인 모멘텀은요,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달 동안 4배가 올랐는데 이 4배가 오른 이 주식의 시세가 사실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왜? 아직 실적 확인 과정이 남았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에서 등락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물리잖아요. 정말 재수 없으면 1년, 2년씩 이렇게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더 간다? 이게 아닌 겁니다. 앞으로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주들처럼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부터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얼마 매수, 얼마 패스, 얼마 또 매수, 얼마 또 패스,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격 전략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매매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보유 전략은 반드시 단기 보유 전략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여기를 제외하고 신고가 구간에는 반드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 과정을 한 달, 2달, 3달까지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등락이 적어 보이죠? 지금 보면 고가에 잘못 물리잖아요. 20, 30% 물리는 건 1도 아닙니다.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 왜? 보유 전략 만들어야 되니까. 보유 전략은 뭐다? 단기. 왜?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넣어서 그 돈이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금액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수익 금액을 높이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답을 못 낼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는 내가 100% 가는 종목을 찾는다, 200% 가는 종목을 찾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20에서 30%, 적으면 10% 내외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기 투자는 2주 안쪽으로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로 넘어갔을 때는 2달 안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물론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기법을 모든 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을 때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험강업도 분명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수페타시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강세 구간에서 속도를 높인 건 신고가를 먼저 달성하고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이수페타시스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2, 3년 뒤로 당겨야 되니까 에코프로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를 보면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 같죠? 물론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기 전에도 이미 충분한 상승을 거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2020년도에 만원부터 15만원까지 상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66,000원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신고가 이후에는 다시 올해 2월 달에 15배 상승에 초석을 다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5만원 이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이걸 봤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고가에 잘못 물리잖아요. 와, 그러면 밑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는 뭐가 보여요? 이거 만원부터 올라왔네. 앞으로 성장산업이라는데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그때 당시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요. 에코프로가 지금 단기간에 또 2배가 올라서 150만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밑을 보니까 헉 합니다.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무조건 그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 앞으로 성장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예측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상승폭이 그거보다 더 큰 건 팩트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첫 번째,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한다. 하지만 선반영의 끝이 어딘지는 모른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대형주가 가격이 낮다면 그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성장 산업 내에서 내가 믿었을 때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고 이러기 위해서는 가격과 함께 보유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슈퍼스타가 된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도 그런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그럼 답 나왔어요.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가격대는 고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은 돼요. 왜? 단기간에 상승폭이 3배가 나오고 4배가 나오고 5배가 나온 건 팩트니까. 그러면 최소한 실적의 성장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물론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는. 왜? 그러면 시가총액이 빠지면서 주가가 오른 것하고 만나는 교차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이에요. 이거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기적인 쌍봉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평가가 아니라 적정평가를 받고 있지만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정 구간에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즉 심리를 지키면서 매매할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19페이지까지 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이 내용을 그냥 뭐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제가 공개된 공간에다가 올려두고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은 제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냥.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만드는지다. 단지 그 초입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전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비싸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상승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자, 단기적인 상승폭이 너무 커졌을 때는 기술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거지, 이수페타시스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비싸다? 그건 아닙니다.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프리미엄을 받기까지는 최소한의 조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기 전에 기간 조정이 아니라 다중고점을 만드는, 즉 쌍봉 구간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건 첫 번째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